부트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트 매니저의 개요입니다. 부트 매니저란 말 그대로 부팅을 도와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트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뭐 리눅스를 설치를 하시든 윈도우를 설치하시든 모든 운영체제에는요, 이 부팅을 주관해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러한 이제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을 보통 부트로더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트로더는 어디에 설치가 되냐면 하드디스크라고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기본적인 역할은 그 데이터의 영구적 보관, 즉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파일이 지속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 하드디스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드디스크 중에 모든 공간이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맨 앞부분은요. 이 운영체제가 이제 부팅을 할 때 부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부트로더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트로더가 설치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여기 뭐라고 부르냐면 MBR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는 이제 이 보통 첫 번째 섹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1섹터가 512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를 이런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그러니까 저장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MBR에 보통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아울러 이제 파티션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파티션 어떻게 이제 뭐 세 개로 분할했든지 뭐 두 개로 분할했든지 그런 정보들이 MBR에 기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은 또 정리해드리면 MBR 영역에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운영체제 부팅 과정 보이죠? 일단 우리가 전원을 켜게 되면 바이오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이오스는 보통 컴퓨터에서 딜리트 키라든지 F2 키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하드웨어 정보가 담겨져 있고 뭐 CPU라든지 디스크 정보라든지 각종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이오스라고 예전에는 뭐 시모스 셋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가 이제 컴퓨터 장착된 하드웨어를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가 하드웨어 검사가 끝나면 시모스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하드디스크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부팅되는 디스크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하드디스크에서 MBL 영역에 있는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관련 환경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운영체제를 부팅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요, 초기에 이제 리눅스 로더의 약자는 리로가 사용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지금은 대부분 다 그룹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밑에 이제 설명 보시면, 리로는요, 초기에 리눅스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파일 시스템, 이라고 있죠. 뭐 ext2든지 뭐 이런 거 다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플로피와 하드디스크도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리로가 이제 그 가장 단점이 뭐냐면 1024 실린더까지만 인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기가는 영역이 넘어가는 곳에 이제 리눅스 리눅스 부팅 정보가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인식을 못하고 부팅에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리로에 관련된 설정 파일을 리로.conf란 이티시미트 리로.conf란 파일에다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을 수정한 뒤에 반드시 리로라는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지만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에서 이제 그럽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럽은 이제 그랜드 유니파이드 부트로더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건 누가 주관하냐면 GNU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GNU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리로에 비교해보면 다양한 리로보다 더 많은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부팅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널
그 운영체제 핵심은 커널인데요. 커널과 관련된 이제 인자값도 있죠. 어떤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동적인 부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좀 다양하게 부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메뉴 인터페이스라는 것도 뭐 커서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쉬, 쉘이죠, 쉘. 이 배쉬 쉘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뭐 그림이나 메뉴 같은 게 삽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대로 지금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에서 이제 그럽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배포판이랑 뭐 계열 리눅스 버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부분 이제 부트 밑에 그룹 밑에 그룹.conf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설정을 한 뒤에 이제 뭐 재부팅만 하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의 부트 화면이요. 자, 그룹의 부트 화면은 이제 멤버 목록 방식으로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레드결에서는 이제 하나만 운영 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메뉴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메뉴는 이제 부팅을 주관하는 프로그램 때 제가 리부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켜져 있으면 리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레드햇은요, 메뉴가 하나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메뉴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키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렇게 입력 이렇게 누르셔야 되죠. 그래야지 이렇게 메뉴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뭐 하나밖에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고 리눅스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메뉴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여러 개 설치하거나 커널 업데이트 같은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개가 동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있는 밑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살펴보죠. Use the up and down arrow 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윗방향 아랫방 화살키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하이라이트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press enter to boot select OS죠. 즉 OS 선택을 한 후에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그 운영체제로 부팅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AC 3개의 키가 있다는 겁니다. E는 이제 edit the command before 부팅 전에 이런 명령어 체계, 그룹에 부팅을 할 수 있는 명령어 체계를 이제 그 명령어로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A는 to modify the kernel argument before 부팅이죠. 커널 인자라고 보통 이제 커널 인자 값이라고 부르는데 커널에다가 특별한 어떤 설정을 더 줘서 이제 그 변경된 어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자 값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특별한 어떤 옵션을 설정을 해서 이제 인자 값을 줌으로써 이제 그거와 연관된 부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C는 C for 커맨드 라인이죠. 직접 명령에다가 이 그룹.conf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입력할 때, 즉 그룹.conf가 지워졌을 때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뭐 그런 정도 설명이고 책도 막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뉴에서 A, E, C 3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거 그림 똑같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A는 커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트 밑에 그룹.conf라는 파일에 보면 이 그룹과 연관된 내용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커널 관련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이제 그 라인만 편집하고 싶을 때는 이제 A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싱글 모드 들어갈 때 많이 하거든요. 싱글 모드는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루트 패스워드 같은 거 잃어버렸을 때 복원할 때 들어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실습은 이따가 한번 들어가서 루트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예제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또 해보고요. 그 다음 E는 직접 모든 항목을 일일이 입력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E는 모든 항목을 불러서 직접 편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룹.conf에 있는 내용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그거를 이제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직접 다 초기화됐을 때 입력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 모드에서 지원하는 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E를 눌렀을 때 여기 보면 E를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E를 먼저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 그룹.conf의 부팅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화면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설명 보시면 use up and down arrow 키죠. 윗방향이나 아랫방향 화살키 가지고 하이라이트 지금 두 번째 줄에 하이라이트 처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B 누르면 부팅이 되는 거고 E는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줄을 편집하겠다 그럼 E 한 번 더 누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편집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배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 아직 배시 안 됐고 탭 뭐 이런 것들 탭 명령의 완성 기능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디바이스 파일 네임 슬래시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 절대 경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 나옵니다. 이거 이따 또 보도록 하고요. 이 누르면 각 라인을 편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는 이제 뉴라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 라인이 밑에 라인에 삽입되는 형태고, 그 다음 대문자를 누르면 윗라인. 여기서 제가 대문자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윗라인에 뭔가를 삽입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삭제하고 있다면 D라는 거 D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D를 누르게 되면 라인을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scape back to main 메뉴라는 거죠. escape 하려면 ES키 누르시게 되면 escape 하게 된다. 원래 메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돼요. 설명 나오죠. E, D, O, 대문자 O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편집이 끝나면 B만 이렇게 누르시면 네, 부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는 네, 상호 대화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상호 대화식으로 이제 직접 입력하는 건데, 이건 배시쉘에 유사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점 컴프가 날아갔을 때 다 입력을 할 수 있다. 뭐 적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부트라고 입력하면 부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예제 보시면 네, 그 그룹점 컴 여기 지금 멀티 부팅 했을 때의 예제라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 멀티 부팅 즉 그 뒷부분에 앞부분 이 멀티 부팅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 가상머신 상에서 멀티 부팅 안 했는데, 멀티 부팅은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반반 나눠서 앞부분에 지금 윈도우를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리눅스를 까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폴트 0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머, 이 두 개는 같이 움직입니다.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이 메뉴에 첫 번째 타이틀이 0번이고요. 두 번째 타이틀이 1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두면 이 CentOS라고 되어 있는 이 리눅스로 부팅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10이라고 되어 있죠. 10초 동안 기다려서 만약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0번 운영체제로 부팅을 하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플래시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그림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요 HD형, 이 HD형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하드디스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드디스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입니다. 3. 이 그룹점 컴프는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얘기는 네 번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좀 저희가 SDA라는 디스크다 그러면 SDA는 1, 3, 4로 가거든요. SDA가 4번 영역에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영역, 즉 첫 번째 디스크, 이게 HD형이 첫 번째 디스크의 네 번째 파티션이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정은 보면 요건 이제 그 이미지 뒤에 이제 그림 배경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경우 이미지의 경로를 나타내는 부트 밑에 그런 밑에 스플래시 이미지라는 그런 경로의 그림을 불러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루트라고 돼. 루트가 이제 이거 슬러시 영역입니다. 슬러시. 이 슬러시가 요거 같은 경우는 HD의 4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커널 되어 있고 요게 요 커널을 불러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트의 UUID 경로가 명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M 램디스크의 약자입니다. 부팅이 필요한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 두는데, 그거에 대한 경로가 들어있는 경로라, 그 파일의 경로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 뭐 루트 노 버리파이라고 되어 있고, 뭐 체인 노드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설정만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했을 여기 나오죠. 여기 첫 번째 보면 주석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디스크가 하나인 경우에는 주석 처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좀 뒤에 거 부팅해서 저희가 가상머신에 설치한 것도 한번 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는 첫 번째 0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 즉 타이틀로 나열됐을 때, 또 말씀드리지만 타이틀로 나열됐을 때 첫 번째 해가 0이고요. 만약에 윈도우로 위에 써서 윈도우로 부팅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1로 지정하게 되면 두 번째 운영체제로 부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대기하는 시간이죠. 10초 동안 메뉴에서 그 0번 지금 디폴트로 0번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10초 동안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그 운영체제로 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해당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서 이제
부팅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림 같은 거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스플래시 이미지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디스크의 네 번째 영역이라고 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경로, 부트 밑에 그룹 밑에 splash.xpm. 뭐 GZ 이 경로를 이 압축 이미지, 이 GZ이 이제 압축 파일이라는 거거든요. xpm은 이제 그림 파일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아까 설명드렸죠. 뭐 기본 관계. 지금 뭐 프로피는 뭐 잘 안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HD0이 첫 번째 디스크, HD1이 두 번째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파티션 번호는 얘는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뭐 리눅스에 대한 뭐 샘플적인 예제죠. 여기 쭉 읽어보시면 뭐 크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은 또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죠. 부팅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는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이 설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부트 밑에 그룹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ls 최상위 하면 부트란 디렉토리 보이시죠? cd 부트 가고요. 자, cd 이제 그룹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splash.xpm.gzc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림 파일이에요. 그림 파일. 그림 파일이고,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 grub.conf입니다. pw. 그래서 cat grub.conf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디폴트 0이고요. 그 다음에 5초라도 있죠. 5초 동안 기다린다는 거. 아까 말씀대로 그 스플래시 이미지 0,0은 네, 첫 번째 즉 SD의 1번에 아니 SD의 1번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지금 뒤에 지금 마운트를 해보시면요. 나중에 마운트 명령 나오겠죠. 마운트 해보면 지금 슬래시가 1번으로 마운팅 되어 있어요. 네, div SDA 마운트라는 명령어는 현재 이제 분할되어 있는 파티션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메뉴라고 되어 있죠. 히든 메뉴가 뭐냐면 메뉴가 안 나타납니다. 뭐 키보드를 이렇게 우리가 방향키를 하지 않는 이상 메뉴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메뉴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 앞부분에 있는 다시 가보면 이 메뉴를 안 나타나고 이렇게 가려달라는 그런 항목이 히든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이틀 CentOS 6이라고 나오고 메뉴에서 요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슬래시를 뜻합니다. 슬래시. 이것도 루트가 SD의 1번이라는 그 첫 번째 디스크의 첫 번째 영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커널은 부트 밑에 이제 요 VM 리눅스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로서부터 루트 UID에 뭐 RD 언더바 뭐 RUKS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아규멘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인 램디스크, 인인 램디스크가 부팅이 초기화에 필요한 어떤 이제 그런 이미지, 초기화에 필요한 어떤 이제 이미지 경로들을 담아둔 것이 인인 램디스크라고. 사실 실질적인 설정은 세 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설명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꿔보시려면 그러면 이 그룹을 만약에 이용을 하시겠다, 실무에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런레벨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뭐 바꾸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이제 실행 레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리눅스에는 이제 실행 레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영어로 이렇게 런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이제 부팅에 대해 설명드렸죠. 운영체제 부팅은 이제 컴퓨터 전원이 커지면 바이오스에서 하드웨어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룹 부트로더를 넘기고요. 부트로더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부트로더가 이제 부팅을 주관합니다. 커널, 운영체제 핵심인 커널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한다는 거죠. 이 파일 시스템 마운트가 이제 그 장착하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리자나 운영자들이 그 파일 시스템, 파일을 접근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일단 마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마운트는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어에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관련된 프로세스는 이니 프로세스 실현된다고 또 이게 최초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니셜라이즈의 약자예요. 초기화. 그러니까
최초의 프로세서가 이닛입니다. 리눅스에서는. 이닛이 실행되고 그 이닛이라는 프로세서가 부팅을 이제 순서대로 주관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설정 파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팅과 관련된 디렉토리가 etc 밑에 rc.d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안에 이 etc 밑에 rc.d라는 디렉토리가 부팅과 연관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rc.sysinit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이제 부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rc.local을 호출을 하면서 정해진 어떤 이제 부팅 순서대로 부팅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책에 나왔으니까 살펴보면 한번 보죠. 그러면 자, 부팅과 관련된 디렉토리가 cd etc 밑에 rc.d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run command 디렉토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ls 보면 여기 rc.sysin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at 이렇게 rc.sysinit 이렇게 내용 보시면 아직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뭐 다양한 파트너 정보나 수압 설정이면 있으면 수압한다든지 뭐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서킷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그 시스템 초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되는 게 이제 rc 스크립트입니다. cat rc에 보시면 역시 이것도 부팅 초기와 관련된 내용들 쭉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cat 하시고 하시면 이제 rc.local이라는 파일인데 이거는 어떤 파일이냐면 그 사용자가 부팅 시에 실행할 프로세스 데몬, 우리가 보통 서버 프로그램을 데몬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등록하는 파일이 rc.local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 파일을 쓰실 일이 없을 텐데 나중에 뭐 웹서버라든지 뭐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때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등록하는 파일이 rc.local 파일입니다. 이거는 뭐 센터에서 7버전 이후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실행 레벨인데 실행 레벨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있냐? etc 밑에 inittab이라는 파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 하시고 etc 밑에 inittab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아직 뭐 VI 편집기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inittab is only used by upstart for the default run level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 레벨로 이제 부팅할 때 어떤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그 기본 레벨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관된 파일도 쭉 나오는데, 네네네.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요 디폴트 런 레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다 샵은 설명인데 리눅스나 유닉스 결에서 샵으로 시작하는 거 주석이거든요. 이 주석은 다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요. 사실 이 파일에서 실제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한 줄 맨 마지막 거 보이시죠? id init default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디폴트 레벨에 대한 설명 보면 리눅스는 실행 레벨이 0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0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al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do not set init default to this죠. 즉 여기에 0이라고 설정하잖아요. 이건 형식입니다. id라고 요 부팅 레벨에 관련된 항목을 이제 id로 지정한 거고요. init default의 약자. 그 다음에 5번이고 사실 뭐 세 번째 필드 이걸 콜론으로 구분했을 때 세 번째 필드가 일종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콜론은 뭐 뒤에 뭐 더 뭔가 설정할 게 있으면 하는 건데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5라고 되어 있잖아요. 5는 그 X11 모드로 부팅이 된다는 겁니다. X11이 뭐냐면 이 현재 그 그래픽하게 로그인하는 요 뒤에 화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X윈도우라고 부릅니다. X윈도우. 그럼 그래픽하게 로그인하지 않는 것도 있죠. 컨트롤 F2번 눌러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로그인 또는 콘솔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하는 것들을 이제 텍스트 로그인, 콘솔 로그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로그인한 건 이제 그 X윈도우 기반으로 로그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5가 뭐냐면 X윈도우로 실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왜 X11이라고 했냐면 지금 이 X윈도우 버전이 11버전입니다. 그래서 5번 레벨은 이런 윈도우 환경, 그래픽한 모드라고 부르는데 그래픽 모드로 이제 부팅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근데 실수로 여기를 0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헐트가 아예 종료하는 겁니다. 이 헐트는 우리가 전화를 끌 때 뭐 파워 오프라든지 뭐 셧다운 명령을 -H
now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때 종료할 때 호출되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 만약 여기다 0을 설정하시잖아요. 그럼 전원만 키면 부팅이 되려고 하는 순간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꼭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기 보면 6번도 보이시죠? 6번. Do not set init default dis라고 되어 있죠. 만약 이걸 내가 5번 입력한다면 6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원만 키면 재부팅 되고 좀 하려고 하면 재부팅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모드 앱에 있다는 1번은 싱글 유저 모드입니다. 즉, 혼자 사용하는 모드라고 되어 있죠. 혼자 사용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모드냐면 루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사용자가 관리자인 루트잖아요. 1번 모드는 루트로 그냥 로그인이 되고요. 모든 권한이 루트로 실행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멀티 유저 모드라고 되어 있죠. 2번은 이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 without NFS라고 되어 있죠. The same as 3 if you do not have networking이죠. 즉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3번 레벨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2번은요, 그 네트워크 없는 환경에서 그냥 여러 사용자가 로그인한, 즉 콘솔 모드, 콘솔 모드로, 콘솔 모드로 네트워크는 지원되지 않고 이제 그 여러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만 지원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풀 멀티 유저 모드라고 되어 있죠. X 윈도우가 뜨지 않는, 지금 이런 X 윈도우가 뜨지 않는 콘솔 모드로 네트워크도 지원되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거의 3번을 많이 씁니다. X 윈도우 쓸 일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번으로 설정을 해두고 만약에 X 윈도우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statics라는 명령을 치면 X 윈도우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버에서는 3번 모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은 unused라고 되어 있죠.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비워둔 거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4번 레벨에 보통 사용자가 뭔가를 레벨을 정의해서 쓸 수는 있어요. 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링크에서 조금 더 아신 후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은 현재 지금 5번이기 때문에 X 윈도우를 이렇게 부팅이 된다. X 윈도우로 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설명도 이렇게 런데벨 되어 있죠. 제가 설명 다 해놨죠. 책에서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